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를 부여잡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뻐근해서 첫 발을 떼는 게 두려우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3분의 비밀입니다. 지난 2년간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무려 87%가 허리와 무릎 통증을 동시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정작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닌 엉뚱한 곳만 치료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치 지붕이 새는데 마루만 닦고 있는 셈이죠. 오늘 제가 공개할 세 곳의 비밀 포인트를 매일 밤 단 3분만 관리하면 수십 년 묵은 통증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제통증학회와 미국 정형외과 학회가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깨달은 건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당시 68세였던 박영숙 할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어요. 딸분이 밀어주는 휠체어였는데 할머니 표정이 너무 어두우셨습니다. 차트를 보니 이미 3군데 병원을 거쳤고 주사도 12번 맞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허벅지를 만져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할머니께 여쭤봤죠. 혹시 젊으셨을 때 오래 서서 일하셨냐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다고요.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서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허벅지 근육은 계속 긴장 상태로 굳어졌고 그게 골반을 앞으로 당기면서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만들었던 거죠. 동시에 무릎은 뒤로 젖혀지는 자세가 고착됐고요. 저는 할머니께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의 허리와 무릎은 피해자일 뿐이고 진짜 범인은 허벅지라고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3가지 포인트를 매일 밤 3분씩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한 달 후엔 지팡이 없이 걸어서 들어오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통증 치료의 핵심은 비싼 시술이나 강한 약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근본 원인을 풀어주는 것이라는 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가지 비밀 포인트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허벅지 앞쪽입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이 사실은 허벅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체인과 같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있는 큰 근육을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육은 골반뼈에서 시작해서 무릎뼈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낸다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은 계속 짧게 수축된 상태로 굳어집니다. 마치 고무줄을 오랫동안 묶어두면 탄력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굳어진 허벅지 근육은 골반을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 자동으로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지면서 허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동시에 무릎은 반대로 뒤로 젖혀지는 과신전 상태가 되면서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허리와 무릎이 동시에 아픈 분들이 많은 겁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김태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전에 40년 동안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이에요.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석에 앉아 계셨으니 허벅지 근육이 얼마나 굳었겠어요. 할아버지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셨는데도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허벅지를 검사했을 때 근육이 마치 나무 판자처럼 딱딱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도 들어가질 않을 정도였죠.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결과만 치료하신 거고 이제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고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제 말대로 매일 밤 허벅지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엔 30분 이상 걸어도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고요. 이게 바로 근본 치료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면서 골반뼈에서 무릎뼈까지 천천히 손가락을 내려가 봅니다. 허벅지 전체 길이 중에서 위쪽 3분의 1 지점쯤에 유난히 뻐근하고 뭉친 곳이 느껴질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오늘의 목표 지점입니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2cm에서 3cm 정도 폭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치 빗으로 머리를 빗듯이 좌우로 미는 동작을 해줍니다. 이걸 빗질 문지르기라고 하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됩니다. 시원함이 70%, 아픔이 30%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프면 너무 센 겁니다. 한쪽 다리를 60초씩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60초 해주세요. 마무리는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 그리고 골반을 말아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새로운 정렬로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거나 뼈에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릎뼈 바로 위쪽의 뼈가 돌출된 부분은 직접 누르지 마시고 반드시 근육의 살 부분만 마사지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강도를 더 약하게 조절하시고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허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물과 같아서 발은 바로 그 건물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의 모든 관절이 영향을 받습니다.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는데요. 이게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족저근막이 탄력을 잃고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족저근막이 굳으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하고 종아리가 긴장하면 무릎 뒤쪽이 당기고 무릎이 당기면 고관절이 틀어지고 고관절이 틀어지면 결국 허리까지 영향을 받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세요. 발바닥을 보면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아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중앙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30초 동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엔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밑에 볼록한 패드 부분까지 쓸어내리듯이 30초 동안 마사지해줍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손으로 하기가 불편하시다면 탁구공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로 굴리는 방법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으로 공을 앞뒤로 60초 동안 굴려주세요. 마무리는 발가락을 쫙 펴는 동작 10번,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돌리기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 족저근막 통증이 아침에 유난히 심하시다면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발바닥을 2분 정도 덮어주신 후에 마사지하세요. 온열이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단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이 있거나 발에 상처나 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강한 압박을 피하셔야 합니다. 정맥류나 혈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깊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만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밀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바로 무릎 뒤쪽의 오금입니다. 오금이 뭐냐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무릎 뒤쪽에 생기는 주름의 정중앙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통 완화의 핵심 포인트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이 부위의 지압과 침 자극이 허리 통증과 다리 당김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뒤쪽에는 발바닥부터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큰 근막 라인이 있는데 이걸 후방 체인이라고 합니다.
오금은 바로 이 후방 체인의 중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금을 풀어주면 아래로는 종아리와 발목이 이완되고 위로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그리고 허리까지 긴장이 풀립니다. 오금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을 15도에서 20도 정도만 가볍게 구부려 주세요. 완전히 펴지도 많이 굽히지도 마시고 살짝만 구부리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에 닿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위중혈입니다. 양쪽 엄지로 그 지점을 3초 동안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3초 동안 힘을 빼주세요. 이 동작을 양쪽 다리 각각 5번에서 7번 정도 반복합니다. 통증 강도는 시원함 60%, 아픔 4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무리는 햄스트링, 그러니까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20초씩 2번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감신경이 안정되면서 근육 이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금 마사지가 특히 도움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이 있는 날,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운전을 오래 하신 날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만약 오금 부위가 붓고 열이 나거나 베이커 낭종이라는 물혹이 의심되면 지압을 피하셔야 합니다. 혈전증이나 심한 정맥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매우 약한 자극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압을 했는데 오히려 날카로운 방사통이 심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3가지 비밀 포인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오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제가 실제 임상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74세 김모철 할아버지가 진료실 문을 여셨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거의 90도로 구부린 채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들어오셨거든요. 차트를 보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2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라고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진찰대에 눕히고 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할아버지 허벅지 앞쪽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발바닥은 감각이 둔해져 있었으며 오금 부위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설명드렸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두고 먼저 이 3곳을 풀어보자고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을 따라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 3가지 루틴을 매일 밤 3분씩 실천하신 겁니다. 일주일 후 재진 때 할아버지는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엔 계단을 한층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4주 후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걸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허리도 훨씬 펴져 있었고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손주랑 공원을 35분이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케이스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도 조절이었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너무 열심히 하려고 세게 눌렀다가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제가 다시 강조해드렸죠. 세게 누른다고 빨리 낫는 게 아니라고요. 시원함 60에서 70%가 상한선이라고요. 짧게 풀고 가볍게 쓰는 게 완성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강도를 조절하신 후부터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통증 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제 아내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결혼 초에 은행 창구에서 일했었는데요. 하루 종일 서서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펴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도 했고요. 병원 다니는 남편을 둔 아내가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아내의 오금을 지압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걸로 될까 하면서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동작이 확실히 덜 힘들다고요. 한 달 후엔 퇴근 후에도 저녁 준비를 할 여유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아지는 건 강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작은 강도가 만든다는 거요. 아내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진료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낫다고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루틴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분 루틴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피부에 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이 수건으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2분 동안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온도가 올라가서 마사지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이 운동 전에 워밍업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인 3분 루틴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허벅지 앞쪽 마사지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벅지 위쪽 3분의 1 지점 가장 뭉친 곳을 찾아서 양 엄지로 좌우 빗질 문지르기를 합니다. 왼쪽 다리 60초, 오른쪽 다리 60초 총 2분입니다. 기억하세요. 시원함 70, 아픔 30의 강도로요. 두 번째로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에 올리고 발바닥 아치 중앙을 원 그리듯 30초, 그리고 뒤꿈치에서 발가락 패드까지 쓸어내리기 30초 합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서 총 2분입니다. 세 번째로 오금 지압입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서 엄지로 오금을 3초 누르고 3초 떼기를 양쪽 각 7회씩 합니다. 이게 대략 1분 정도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동작입니다. 무릎 굽혔다 펴기 10회, 발가락 쫙 펴기 10회, 발목 원 돌리기 10회, 그리고 허벅지 뒤쪽 부드러운 스트레칭 20초씩 2회, 이게 약 2분 정도입니다. 자, 다 합치면 준비 2분, 본 루틴 5분, 마무리 2분에서 총 9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본 루틴만 3분에서 4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루틴을 끝낸 직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완된 근육에 새로운 정렬을 각인시켜야 하거든요. 루틴을 마친 후에는 창가를 5분 정도 천천히 왕복 걸으세요. 아니면 계단을 한 층만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살짝 당기고 걸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완된 근육들이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마치 찰흙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원하는 모양으로 빚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3일 동안은 근육이 자극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극적인 변화보다는 근육이 약간 풀리는 느낌 정도 받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약간 더 뻐근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건 정상입니다. 굳어있던 근육이 깨어나는 과정이거든요. 4일째부터 7일째까지는 잔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볍다거나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다거나 하는 미세한 변화들이 느껴집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지금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주째부터 4주째까지는 생활 지표가 좋아집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덜 힘들어집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확실한 차이를 체감하십니다.
한 달 이후부터는 안정화 단계입니다.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편해집니다. 이때부터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 계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하실 분 계실 거예요. 하루라도 빠뜨리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80%의 꾸준함이 100%의 완벽함보다 낫다고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루틴을 병행해도 되냐고요. 물론입니다. 이 루틴은 병원 치료와 상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원 치료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수술을 받으셨다면 최소 6주는 기다렸다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급성기 염증이 있을 때, 그러니까 해당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는 루틴을 하지 마세요. 이럴 땐 먼저 염증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급성 손상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강도를 조절해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통증에 대한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통증은 나이의 벌이 아닙니다. 통증은 자세와 습관의 기록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쌓인 잘못된 자세와 움직임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습관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통증이라도 근본 원인을 찾아서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 진료실에 오신 67세 박정혜 여사님 케이스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사님은 30년 넘게 요통에 시달리셨어요. 젊었을 때 육아와 집안일로 허리를 혹사했고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여사님은 그동안 온갖 치료를 다 받아보셨어요. 침도 맞아봤고 추나요법도 받아봤고 물리치료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이렇게 아프고 사는 게 제 운명인 것 같아요 라고요. 목소리에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동안 받으신 치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냐고요. 여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치료들은 모두 누군가가 여사님께 해주는 치료였다고요. 여사님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치료는 없었다고요. 통증 치료의 핵심은 본인이 주도권을 갖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본인의 몸을 돌보는 거죠. 저는 여사님께 오늘 말씀드린 3분 루틴을 가르쳐드렸고 여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여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줄었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견딜만 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여사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제 몸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라고요. 그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통증 관리의 절반은 몸의 기억을 바꾸는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오늘 3분 루틴을 하고 내일 아침 첫발이 어제보다 부드럽다면 그게 바로 작은 성공입니다. 그 성공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통증이 줄어들는구나 하고요. 그러면 뇌는 자동으로 그 행동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신 건 악순환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굳고 근육이 굳으니까 더 아픈 악순환 말이죠. 이 고리를 끊는 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3분 루틴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비밀 포인트 기억하시죠? 첫 번째, 허벅지 앞쪽입니다. 골반을 바로 세우는 경첩이죠. 60초씩 양쪽을 빗질 문지르기로 풀어주세요.
두 번째 발바닥입니다. 온몸에 받침대죠. 60초씩 양쪽을 원 그리기와 쓸어내리기로 이완해주세요. 세 번째 오금 위중혈입니다. 허리까지 이어진 뒷선의 스위치죠. 3초 누르고 3초 떼기를 7회씩 양쪽 해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총 3분에서 4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 3가지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루틴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체온 올리기를 하세요. 둘째, 루틴 후에 10분 걷기나 계단 한층 오르기로 새 정열을 몸에 저장하세요. 셋째, 세게 누를수록 빨리 낫는다는 오해를 버리세요. 시원함 60에서 72 상한선입니다. 짧게 풀고 가볍게 쓰는 게 완성입니다. 효과는 보통 일주일 안에 잔잔한 변화가 느껴지고 2주에서 4주면 걸음걸이와 수면 같은 생활 지표가 좋아집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도로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오늘 밤 침대에 앉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2분 덮어주세요. 그리고 허벅지 발바닥 오금을 차례로 3분간 해보세요. 끝나면 창가를 왕복 5분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첫발이 어제보다 부드럽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청담연세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지난 25년간 수없이 보았습니다. 비싼 주사 맞고도 울먹이던 어르신들이 밤 3분 루틴으로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장면을요. 수술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던 분들이 꾸준한 자가 관리로 수술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요. 여러분의 뒤에는 수천 명의 환자 손을 잡아온 정형외과 의사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흔들리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증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통증은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냥 TV 보다가 광고 나올 때 허벅지 60초만 풀어보세요. 자기 전에 양치하고 나서 발바닥 60초만 마사지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오금만 3초씩 7번 눌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까지 허리 펴고 무릎 굽히고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그 꿈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매일 작은 선택의 축적입니다. 오늘 저녁 3분 투자하는 그 선택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일주일 후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1년 후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허리나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밤부터 3분만 투자하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